네, 안녕하세요. 2학년 강현수 총이치 전 제작 과정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기 앞서 벌써 총이치 2학기의 마무리 단계인 총이치 전 제작 과정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란 시간이 정말 정신없이 뒤돌아볼 시간도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1년 전과 저를 비교한다면 더 많은 성장이 있었지만 성장한 만큼 돌아봤을 때 좀 더 아쉬운 부분이 많은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총이치 전 제작 과정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만들게 되었는데 많은 아쉬움이 남고 아쉬워, 아쉬움도 많지만 좀 1학기 때보다 더 발전한 그런 총이치를 만들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상악 나비치의 제작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상악 아가 콜드 큐링, 그리고 세 번째 하악 히트 큐링,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총이치 과목을 진행하면서 들었던 생각 등, 그리고 완성 작품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나비치 제작 과정입니다. 이제 전체 제작 과정인 만큼 이제 생략되는 부분도 많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리뷰를 통해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초상 제작입니다. 이러한 모형을 뜨고 이제 자가중압 레진이나 아니면은 광중압 레진 같은 레진을 통해서 이제 기초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제 이 기초상은 최종 의치상 부분이 이제 최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두께나 아니면 변연부 등을 굉장히 미세하게 잘 조정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교합제 제작입니다. 교합제는 이제 베이트 플레이트 왁스로 이제 인공 치아가 식립될 부분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치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규격을 잘 맞춰서 이제 제작을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교합제의 기능은 인공치가 들어갈 부분도 있지만 이제 교합 체득 시 꼭 필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합제의 구각선이나 다양한 선을 통해서 이제 환자 구강에 식립되었을 때 이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교합기 부착입니다. 이렇게 교합기에 부착해서 마운팅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교합기 부착을 하는 이유는 이제 인공치를 식립할 때 교합 교합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당연히 교합기를 부착하게 됩니다. 내 앞에 고무줄을 끼워 넣은 이유는 플라스타는 팽창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고무줄 같은 부분으로 고정시켜준 것입니다. 교합기까지 이제 부착을 하였다면 이제 인공치아 배열 및 의치상 조각입니다. 이제 교합기에 부착해서 인공치아를 식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공치아 식립을 할 때 이제 상어법을 통해서 인공치아를 식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양한 공식을 통해서 인공치아를 식립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제 식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그런 기준에는 교합 평면과의 거리나 아니면 치축, 아니면 돌출, 뭐 치경부의 돌출이나 아니면은 절단연의 돌출 등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기준을 통해서 인공치아를 식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평 피계와 수직 피계량이 일정하게 되도록 이제 인공치아를 식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상악 전치
중절치부터 이제 측절치, 견치 이런 식으로 식립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 중절치가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첫 번째 중절치를 잘 세우느냐에 따라서 인공치아가 정말 조화롭게 배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절단 중절치가 중절치를 통해서 이제 수평 피계와 수직 피계량을 잘 설정을 하고, 그리고 뻐드렁니처럼 되지 않게, 아니면 너무 수직적으로 식립되지 않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이제 인공치아를 배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공치아 배열 시 이제 초이치는 크리스텐슨 현상 때문에 탈락을 하기 때문에 컴펜 이제 조절 망곡을 부여를 해줘서 이제 그런 크리스텐슨 현상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전후 망곡과 이제 스피 망곡과 윌슨 망곡을 잘 부여를 해주어서 이제 초이치가 탈락이 되지 않도록, 구강에 침입되었을 때 탈락이 되지 않도록 잘 해주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나비치 제작 과정은 완성이 되게 됩니다. 나비치 제작 과정까지 이제 인공 치아 식립을 했으면 이제 의치상 조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제 의치상 조각을 할 때는 이제 치아 부분을 보게 되 이제 치은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돌출부가 있고 이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치아는 각 치아마다 루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돌출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본인의 그런 기술을 통해서 조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악 같은 경우는 혀에 방해가 되지 않게 잘 설측을 잘 조각을 해주고, 그리고 상악 같은 경우는 전치부는 이제 심미적으로 눈에 그래도 많이 띄기 때문에 이제 조각을 좀 더 신경 써서 세세하게 해주면 이제 의치상 조각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치상 조각까지 완료하게 된 후 이제 메모를 통해서 이제 수지 위치로 바꾸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상악을 콜드 큐링을 통해서 메모를 하고, 그리고 수지 위치로 제작하는 과정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때는 이제 함을 통해서 히트 큐링을 하는 그런 과정만 했는데, 이제 상악 콜드 큐링은 이번 학기에 들어서 처음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이러한 플라스크, 이게 콜드 큐링용 플라스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형을 중간에 위치시키고 함을 이제 부착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양쪽에 고리를 잘 걸어주고, 그다음 이 뒷부분에 있는 새 구멍에 고무마개를 막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물에 담가서 충분히 물을 흡수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가의 주성분 중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프리워터 트랜스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에 충분히 담가 두었다가 아가를 붓는 것이 주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가를 천천히 15cm에서 20cm 높이에서 이제 적당한 두께로 흘러서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아가를 채우고 난 후에는 한 시론 정도 되는 물에 적당 1시간 정도 담가 두어서 아가가 굳을 때까지 수분 보충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가가 이런 식으로 굳게 되면은 이렇게 젤리 형태로 아가가 굳게 됩니다. 아가가 굳고 난 후에 이제 모형을 제거를 해줍니다.
모형 제거할 때 아가가 찢어지지 않게 그 스파츌라나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조심히 빼내야만 합니다. 아가가 손상이 되면 그 부분에 이제 레진이 채워지기 때문에 이제 힘,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파리채 형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어디에 사용이 되는가 하면은 이제 왼쪽처럼 모형을 제거를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인공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인공치아를 이제 오른쪽 사진처럼 배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인공치들을 다 뜯어내고 이제 왁스워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왁스워시를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의사항은 이제 치아가 다시 재배열을 해야 되는데 좌우가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파리채 내면을 보면은 이제 왼쪽 오른쪽이 잘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부분이 왼쪽인지 우편인지 잘 맞춰서 이제 배열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뜨거운 물로 그리고 스팀 클리너를 이용해서 잔여 왁스를 모두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잔여 왁스 부분에는 레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남는 왁스 없이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왁스 워시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인공치아를 배열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좌우가 바뀌지 않도록 식립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인공치를 식립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제 인공치를 식립하고 이제 상악은 특별히 하이머매시라는 그런 재료를 통해서 좀 더 강도를 위치상에 이제 강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하이버메쉬라는 소재입니다. 하이버메쉬는 이제 섬유질을 통해서 금속보다는 이제 신소재인데 금속보다는 당연히 가볍고 근데 섬유질 형태를 통해서 이제 강도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 제거한 모형에 이제 왁스워시를 깔끔하게 하고 그 위에 시트웩스로 얇게 한 장 깔아줍니다. 시트웩스를 깔아주는 이유는 이제 하이버메쉬가 살짝 뜨게 돼서 그 레진이 밀고 들어갔을 때 위아래 모두 결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시트웩스로 릴리프를 한 장 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하이버메쉬를 위에 올리고 그리고 잠깐 사진을 축소해 보면 이제 비닐팩에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비닐팩에 넣은 후 이제 진공 정육점에 보시면 진공 포장하는 것처럼 이제 진공 과정을 통해서 이제 완전 정밀하게 밀착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하이버메쉬는 이제 레진 계통의 광중압 레진의 계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후 이제 광중압기에 넣어서 광중압을 시킵니다. 광중압을 시킨 후에 이제 이 비닐은 뜯어내고 비닐을 제거한 후에 이제 모형을 왁스워시를 하게 됩니다. 이 왁스워시를 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왁스워시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스팀 클리너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메쉬 사이에 이제 광중압 레진 계열이 이제 묻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위치상이 들어갈 때 화학적 결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레진이 묻어 있는데 스팀 클리너를 이용해서 다 날려버리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좋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주전자에 받아서 흘러보내서 이제 왁스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하이버 메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게 되면은 이제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이러한 이제 신소재가 없었을 때는 금속을 통해서 위치상의 강도를 좀 더 부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속으로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무거워서 위치의 탈락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하다간 이제 금속을 통해서 이제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치상의 강도 부여는 중요하였기 때문에 이제 금속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당연히 금속을 사용하게 되면은 주조를 통해서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제작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섬유질을 통해서 소재를 발견함으로써 이제 무게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제작 과정이 분명히 앞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러한 하이버 메쉬 소재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소재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하이버 메쉬까지 준비를 한 다음 이제 마지막 단계인 이제 콜드 큐링 레진을 넣는 모습입니다. 그 굉장히 다음 시간에 국부위치 수업이 있었어서 급하게 진행하는 바람에 중간에 하이버 메쉬를 어떻게 넣고 그런 사진은 조금 일부 생략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하이버 메쉬를 넣고 이제 함을 닫은 후 레진을 전입하는 모습입니다. 1학기 때 이제 히트 큐링 레진은 시압을 통해서 넣는 거와 달리 간단하게 액상 상태에 이제 레진을 넣어주는 모습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이제 주입로 부분으로 구멍을 형성 후 이제 레진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양 옆에 있는 구멍은 이제 배출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레진을 이제 배출로 쪽에 레진이 흘러 넘치도록 가득 넣어주게 되는데, 옆으로 살짝 흔들어 주면서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포가 빠져나옴과 동시에 오른쪽 배출로로도 이제 레진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 상태처럼 하고 난 후에 이제 압력기에 물을 넣고 압력을 주어서 이제 중압을 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을 분리해서 아간은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다시 넣어주면 이제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왼쪽처럼 분리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폴리싱 과정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주임로 3개를 커팅 디스크나 이제 바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준 후 이제 덴처벌을 이용해서 한쪽 방향으로, 그리고 변연부나 날카로운 부분을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어야 합니다. 보더 부분이 이제 손상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제 날카롭지 않게 부드럽게 제거를 해줍니다. 근데 콜드 큐링 레진으로 하였을 때는 면이 표면 자체가 굉장히 매끄럽게 나와서 그렇게 손을 볼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러버 포인트를 이용해서 좀 더 얇게 한쪽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진행을 해서 깔끔하게 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로빈슨 브러쉬를 이용해서 치간 사이도 연마가 되도록 합니다.
러버 포인트까지 이제 깔끔하게 해주었다면 다음에는 이제 퍼미스 이제 하이팔리싱을 해주게 됩니다. 퍼미스에는 물을 적셔가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이팔리싱을 하게 되면 그만큼 높은 마찰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의치상 자체는 수지 계통이기 때문에 높은 열이 발생하게 되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로 식혀주면서 그리고 퍼미스 가루를 지속적으로 첨가를 해주면서 팔리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측면을 이용한다면 치간 사이까지 깔끔하게 팔리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루즈를 묻혀서 광을 한 번 더 광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루즈까지 묻혀서 이제 광을 낸 후 스팀 클리너나 아니면 이제 초음파 세척기를 통해서 세척을 하게 되면 완성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 사진이 제가 이번 학기 진행했던 총이치 사진입니다. 이로써 콜드 큐링까지 이제 상하 콜드 큐링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프레즈 용량상 하악은 이제 다른 프레즈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일단 최종 정리와 그리고 상하 콜드 큐링을 하면서 느꼈던 장점이나 단점 그리고 이번 상하 제작을 하면서 무엇이 아쉬웠는지 아니면은 무엇이 잘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제 나비치 제작 과정에는 이제 기초상을 먼저 제작을 하고 교합제를 제작을 한 후 인공치아를 마운팅을 한 후 이제 인공치아 배열 및 이제 의치상 조각까지 하면 이제 나비치 제작 과정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지치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메모를 해야 되는데 요번에 2학기 때 진행했던 방법은 이제 콜드 큐링 이제 아가를 통한 콜드 큐링 방법입니다. 이렇게 콜드 큐링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단계별로 이제 제가 진행했을 때는 아가를 주입하는 데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학을 하게 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이제 이렇게 레진 전입 후에 압력을 가해야 되는데 그때 압력기에 문제가 있었어서 압력을 잘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압력을 가하지 못하니까 이제 주조체 자체 기포인데 엄청 큰 기포가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관통하는 기포도 생기고 그리고 아주 짜잘짜잘한 기포 자체도 워낙 많았어서 이제 벌을 이용해서 모든 빈 공간을 파낸 후 다시 레진을 첨가를 하고 그 다음에 압력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돼서 굉장히 좀 번거롭고 힘들고 그리고 면 자체도 좀 예쁘지 않게 되었던 것 같아서 조금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하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악 메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악은 이제 1학기 때 했던 거와 비슷하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기도 쉽고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악 히트 큐링 과정입니다. 하악 히트 큐링 하기 위해서는 이제 왼쪽 사진과 같이 플라스크 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사진과 같이 자 이번에 의치상 조각을 하고 메모를 하게 될 그런 하악 모형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면 하악도 마찬가지로 프리워터 트랜스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담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메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1차 메모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라스타를 믹싱을 해서 크림 상태에서 1차 메모를 진행하게 됩니다. 1차 메모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상황은 이제 3차 메모까지 진행이 되었을 때 높이가 맞는지 함 뚜껑이 닫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바닥에 닿게 되면 이제 충격을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높이에 이제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더컷이 없게 이제 언더컷이 생기지 않게 이제 1차 메모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파츌라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언더컷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1차 메모의 중요성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도가에서 좀 더 깔끔하게 다듬는데 또 주의사항은 이제 치아에 닿지 않게 그리고 웩스면에도 묻지 않게 이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것이 이제 1차 메몰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1차 메몰까지 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언더컷이 한 부분도 없게 깔끔하게 그리고 모양이 정확히 중간에 위치시킬 수 있도록 이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건조를 시킨 후 다음으로는 이것도 사진을 찍지 못해서 정말 죄송한데 이제 순측 부분과 협측 부분에만 퍼티를 이용해서 감싸게 됩니다. 이제 1학기 때도 한쪽은 경석고 한쪽은 퍼티를 이용해서 감싸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만약 석고를 통해서 하게 된다면 이제 인공 치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석고가 끼게 돼서 팔리싱을 할 때도 굉장히 힘들고 그 석고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발을 대는 순간 이제 필요치 않은 부분까지 삭제가 되고 까끌까끌하게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단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퍼티를 이용해서 이제 순측, 협측을 모두 감싸게 됩니다. 그렇게 퍼티를 이용해서 순측과 협측을 가볍게 감싼 후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경석고를 통해서 이제 그 감싼 부분을 잡아주게 됩니다. 이것은 인공치아 이동이나 아니면은 충격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석고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매몰 과정입니다. 이제 플라스타를 믹싱을 해서 마지막 메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플라스크 이제 한 뚜껑 리드 부분을 보게 되면은 구멍이 존재합니다. 이제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과잉된 석고가 배출이 되도록 합니다. 모자르게 넣는 것이 아니고 과잉되게 넣어서 이제 리드를 닫게 되면 빠져나오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플라스타는 말씀드렸다시피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램프에 장착을 해서 꽉 조여주고 이제 석고가 굳을 때까지 기다려주면 됩니다. 이제
석고가 다 굳고 난 후에 이제 온성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온성 과정에서부터는 제가 혼자 실습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사진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1학기 때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빠른 실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조입니다. 이 수조에 이제 따뜻한 물인데 한 10분, 7분 정도를 이제 왁스를 연화를 시킨 다음에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이제 끓인 후 이제 그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제 왁스 워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왁스 워시를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왁스 워시 당시에 이제 잔여 왁스를 깔끔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그 부분만큼 기포가 형성이 된다던가 이제 기포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얇은 피막을 왁스가 형성하게 되는데, 그런 피막 형성도 되지 않게 깔끔하게 제거하는 것이 이 부분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왁스 워시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레진을 넣고 이제 온성 과정을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온성 과정은 이제 히트 큐링 레진은 이제 레진을 넣고 병상 상태까지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그 병상 상태의 레진을 이제 셀로판지, 그러니까 상함에 조금, 하함에 조금, 그 다음에 가운데 셀로판지를 넣고 1차 시압을 하게 됩니다. 1차 시압은 3차 시압보다는 당연히 약한 강도로 살짝 시압을 해주고, 다음에도 넘친 그런 레진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 넘친 레진을 제거 후 이제 2차 시압을 하고, 3차 시압 때는 이제 가운데 얇은 종이를 빼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시압 때는 가장 높은 압력을 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레진 자체에 갑자기 급격한 힘을 넣어서 이제 밀어 넣는 것보다는 스무스하게 천천히 레진을 밀어 넣으면 끝까지 기포가 형성되지 않고 이제 잘 밀려 들어가기 때문에 1차, 2차, 3차까지 나누어서 시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압을 하게 된 후 다시 클램프에 꽉 조여서 팽창하지 못하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물에 1시간, 2시간 정도 온성을 하게 되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플라스킹 과정을 해야 되는데, 디플라스킹 과정에서 주의사항은 이제 위치상이 이제 하악은 중절치 부분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석고 가위로 잘못 힘을 주게 된다면 이제 파절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각을 잘 나누어서 잘 분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석고를 깔끔하게 제거를 한 후 이제 폴리싱 과정은 상업과 동일하게 러버 포인트, 그리고 퍼미스, 그리고 루즈로 이제 휠을 통해서 하이 팔리싱까지 하면 이제 하악도 팔리싱 과정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번 학기 완성시킨 하악 총이치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하악도 마찬가지로 이제 1학기 때 했던 거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상악과 하악 비교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악은 이제 콜드 큐링을 통해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 하악보다는 좀 더 단시간에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 나름 장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석고 같은 재료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재활용이 가능한 아가를 사용을 함으로써 비용적으로도 좀 더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석고를 할 때보다는 이제 표면 상태도 좀 더 매끄러워서 팔리싱 할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악은 이제 히트 큐링을 통해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 히트 큐링 레진의 장점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히트큐린 매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석고로 메모를 하게 됐는데, 당연히 석고를 사용하게 되면은 수축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변형률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단점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상하학 이제 요번에 총이치를 만들게 되었는데, 1학기 때보다는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학기 때보다 배열 면에서는 좀 더, 배열과 의치상 조각 면에서는 좀 더 완성도 높은 이제 총이치를 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치상 조각을 하게 되었는데, 확실히 1학기 때 했던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좀 더 발전한, 그리고 좀 더 완성도 높은 총이치를 제작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로써 이렇게 벌써 2학기 마무리 단계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이번 학기는 열심히 하자 마음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널널하지도 않고 정말 힘든 그런 한 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고, 지난 만큼 후회는 없이, 그리고 앞을 생각해서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방학이 시작합니다. 이제 이번 겨울 방학은 어떻게 잘 보낼지 잘 생각을 해서 이제 계획성 있는 그런 방학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총이치 전 제작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1, 2학기 교수님과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